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첫 번째 위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염의 원인은 충분히 씹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의 섭취, 과식 또는 무절제한 식습관, 부패한 음식 섭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은 트림, 구토, 식사 후 위가 부푼 듯한 느낌, 공복 시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 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방과 치료는요, 하루 정도 금식, 하지만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과식, 과음 및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고요. 처방받은 약물을 꼭 복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는 위장병을 말하죠.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물 섭취, 위내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위천공, 위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위출혈, 위에서 피가 납니다. 위협착, 상처난 부위가 붙었대요. 그리고 속쓰림, 소화불량,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치료 및 예방은 약물요법과 함께 알맞은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안정,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위암입니다. 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만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진행성 위암은 점막 하층을 지나서 근육층 위로 뚫고 나온 경우를 말해요. 원인은 짠 음식, 염장식품, 위축성 위염, 위암의 가족력, 흡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빈혈, 피로, 권태감, 출혈, 토혈, 혈변, 구토, 복부 중앙 종양덩어리, 간 비대 등이 그 증상이 될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은 위암은 수술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술 후 5년간은 재발 확인 여부를 위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가에 있는 식단과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중한 음식 등을 피하셔야 하고요. 금연,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위질환 내시경에 대한 사진이고요.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원인은 과음,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의 섭취, 대장 용종의 과거력,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등입니다. 증상은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잔출혈, 점액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 등을 들 수 있고요. 대장암은 수술이 가장 기본이고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은요. 싱겁게 먹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하고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 찬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 등은 피하셔야 하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시고 금연과 절주를 하고 적당량의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 예시로는요. 최근 식생활 문화의 서구화로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장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질환은
대장암입니다. 자, 설사입니다. 물과 같은 대변을 매일 200g 이상 또는 하루에 2, 3회 이상 묽은 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장염, 신경성 또는 장 내용물에 의한 자극, 장벽의 병변, 소화기능 저하, 변비 시 부적절한 하재 복용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 배출을 하는 거고요. 물설사, 혈성설사 등이 이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심신안정, 몸을 따뜻하게 하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요.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섬유소, 지방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변비입니다. 배변의 횟수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하, 힘든 배변, 단단한 변, 변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배변 후에도 대장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이걸 잔변감이라고 하죠. 이 느낌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원인은 위 대방 반사 감소, 장 운동 저하, 복부의 힘 약화, 저자녀 시기, 섬유질 음식의 섭취의 감소, 소식,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스트레스, 우울증,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 등의 합병증,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이 유발하는 약물에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예방 및 치료는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다량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과 규칙적인 식사 및 배변 습관을 갖고 체조, 걷기 운동을 하여야 하고요.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고 빈번한 하재 사용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사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설사의 원인 중에서 변비 시 부적절한 하재 복용이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변비 시 하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소화기계의 건강 상태 관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일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소화불량이 있는지 관찰하고요. 식욕의 변화가 있는지, 속쓰림, 오심, 구토가 있는지 관찰하셔야 돼요. 궤양이 있는지, 통증이나 황달 여부, 덩어리나 종양 등이 만져지는지, 의치가 잇몸에 잘 맞는지를 관찰해야 되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식욕 저하가 올 수 있으니까요. 연하곤란이 있는지와 유동식과 고형식 중 어느 쪽이 연하곤란이 심한지도 관찰하셔서 적절하게 드려야 되겠죠? 배변 습관을 관찰하여야 하고요. 설사의 원인을 관찰하고 평소보다 대변의 횟수가 적어지거나 단단하여 배변이 어려운지 관찰하셔야 해요. 배변의 횟수는 1일 3회 또는 3일에서 5일에 1회 정도로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관찰하셔야 되고요. 장 근육의 긴장도 장의 활동 수준, 음식 섭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어요. 체중 감소와 위장관 및 직장 출혈에 관해서도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 활동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부정확한 판단으로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쓰리다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나 평소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대변 색깔이 콜라빛을 띌 때 가족과 상의하고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에게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을 하시고요.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운동 부족, 변비, 구강질환 등의 신체적인 이유와 불안, 슬픔,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등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하고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 소화기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 귀로 익히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